자, 이분은 30대 초반 여성이고요. 치질 3기로 한 달 전에 수술을 받았는데 뭐 결과는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원하는 날 설사를 심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수술 부위가 손톱만한 크기로 그 종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2개 이제 부어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아프기도 하고 가렵기도 하고 짓무르는 것 같기도 하고 덧나지 않고 잘 아물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라고 걱정하셨습니다. 치질로 고생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치질을 경험했거나. 일반외과 전문의인 임원장의 전문 분야니까 임원장이 상담해 주시죠. 수술 후에 이렇게 붓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예, 근데 사실은 안 받아보셨죠? 그쪽 수술을. 한번 받아보면 상당히 예민한 신경이 예민한 부분이라서 아주 괴롭습니다, 이게. 받아봤어요, 임원장은? 네. 저는 치질은 아니고 치루 염증이 좀 있어서 네. 그 관을 틔우는 수술을 했는데 그쪽은 너무 예민해서 하여튼 한 며칠간은 상당히 예민한 상태고 네. 그게 이제 끝나고 나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분처럼 이렇게 부종이 생겨서 네. 이게 원래 정맥 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게 치질이거든요. 네. 이게 혈관 덩어리가 커지는 거예요. 혹시 재감염은 아닐까요? 항문주의 농양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제가 잘 아는 이유는 좀 아시겠죠? 네. 저도 고생을 한번 해봐서. 그 항문주의 농양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제가 이거 내용 봐서는 수술 후에 부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혈관 덩어리를 떼냈잖아요. 네네. 혈관 덩어리를 떼내고 그 부분에 이제 혈관이 많이 오다가 이제 막혔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혈액들이 못 오는 상태인데 그 주위로 이제 퍼져 나가면 이거 부종이 좀 생겨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그 부종이 한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면 그거 제거 수술을 받는 게 사실은 좀 편하긴 합니다. 이쪽은 예민해서 조금만 부종이 생겨도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요. 그럼 제거 수술을 권유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우선 약물 치료를 한 1주에서 2주 정도 해보고 네. 그래도 안 될 때는 하셔야 되죠. 예,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치질 수술도 수술은 수술이니까 잘 붙으라고 단백질 보충하신다고 고기를 많이 드셨나 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설사를 하고 그 설사 때문에 이렇게 부종이 생긴 거 아니냐 의심하시는데 괜찮은 그럴 수 건가요? 있죠. 왜냐하면 설사를 하게 되면 장막 그 항문 주위에 그 우리 점막들이 이제 부어요. 붓는 그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영향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스스로 고기를 먹어야겠다는 그런 좀 편견 보다는 그 변이 편하게 나올 수 있는 걸 먹어야 돼요. 항문 수술하고 나서는. 그게 무슨 음식인데요? 설사가 나는 게 설사는 아니지만 묽게 변이 나와야 되는 거죠. 고구마 이런 거 먹나요? 고구마? 뭐 고구마는 모르겠어요. 저는 고구마보다는 좀 변이 편하게 나오는 형태로 약을 먹어도 변비약을 먹어도 괜찮고 해서 부드럽게 나와야 되지 변비가 생기거나 설사가 이렇게 나면 이쪽 수술 부위가 안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드시던 것 그 수준으로 그냥 드시면 돼요. 특식 네. 안 좋군요. 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온찜질하는 게 그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부종인데. 도움이 안 됩니다. 이미 그래요? 부종이라는 거는 그 물 주머니 같은 것들이 쭉 생질해서 순환을 시켜가지고 순환을 시켜서 그 부종을 없애는 건데 그쪽 주위 혈관을 다 떼냈기 때문에 네. 그 순환이 잘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수술 자체가. 네. 그래서 약을 먹어서 부종 빼는 약이 있거든요. 약을 먹어서 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터트려서 부종 빼는 약이라면 이뇨제 계열? 이뇨제 네. 계열도 있어요. 그 예. 뒷물은 어떻게 합니까? 씻어내는 거나 아니면 찜질하는 거 물로. 물론 그냥 좌욕 형태니까 보통은 뭐 이렇게 물을 받아놓고 거기에 따뜻하게 하거나 아니면 요즘에 비데가 다 있어서 비데를 약하게 뭐 거의 세게 하면 부러질 죽습니다. 정도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고통이 심하니까 그렇죠. 부드럽게 흐르는 물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많은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 공공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비데 절대 사용 안 하시거든요. 찝찝해서. 근데 이게 왔다 갔다 이제 그 장착된 그 노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자동 세척이 된다고는 해요. 상관없을까? 이렇게 좀 상처가 있는 분들? 공공 화장실 비데 사용해도? 그 우리가 산후조리원이나 이런 데 가서 하는 그런 비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수술한 부위라든지 아기 낳고 우리 그 절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아물어야 되니까 거기에 상처 때문에 하는 그런 비데는 사실은 더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고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해요. 달라요, 종류가? 예, 달라요. 아, 몰랐어요. 예, 그런 좌욕기라고 하는데 훨씬 깔끔하게 청결한 자욕기가 있어요. 근데 SBS에 있는 이 화장실 비데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못 봤어요. 그런 걸 저 보고 와야 되나요? 요 앞에 지금 화장실 있는데 이거 그러면 동찬 기자님은요?
안 쓰세요 한 번도? 여자분들은 거의 안 쓰시죠, 저도 작가님? 예, 안 사실은 이제 쓰세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그 비데에 있는 공공화장실에 있는 세균을 채취해서 어떤 균이 살고 있나 했더니 정말 많은 균이 살아요. 아, 근데 그래요? 그 균이 정말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그거는 안 나왔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비데에 있는 세균 때문에 어떤 문제가 된 케이스가 드러난 적은 없지만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난 다음에 공공화장실에서 비데는 사용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네. 다만 이제 임 원장이 했던처럼 비데가 이게 엄청난 과학이에요. 비데마다 이제 이렇게 어떻게 잘 씻게 하고, 사실은 그 부분 이런 얘기해도 되나? 뭐 뭐 어때요? 어때요? 의료적인 이렇게 건데. 어디로 딱 그쪽으로 좀 들어가게 해서 약간 씻겨내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어서 네. 제가 아이템으로 준비하려고 했어요. 이 비데의 과학 해가지고. 그런데 그때 이제 그걸 보시는 데스크가 야 이건데 이거 밥 먹는 시간에 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뒷부분으로 접었거든요. 8시 반 예. 이후로 좀 하면 좋을 텐데. 근데 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치질 수술하고 이제 큰애 보실 때 아무래도 더 신경이 쓰이실 테고, 그다음에 그냥 휴지로만 닦아내는 것도 그렇고, 뭐랄까 뒷물을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비데를 사용할 생각이 드실 텐데, 그 공공장소에 계시거나 일을 그냥 사무실 같은 데서 일을 하고 계신 경우 같은 경우는 이 저는 비데를 근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궁금해요. 저는 그래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휴지로 이렇게 그 부분을 하는 것보다는 비데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 비데가 낫다고 생각해요. 약간 그 안 좋은 균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수술하고 나면 24시간이 지나면요 피부가 다쳐요. 이 다친 상태가 되면 사실은 뭐 아까 균이 있는 그 비데물이 오더라도 사실 그 피부에 오는 거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거기 차라리 안쪽에 묻어 있는 우리 잔변들이나 이런 것들을 비데로 깨끗이 씻어내는 게 더 좋지. 씻어내는 게. 씻어내는 건 우리 동네는 그래요. 예. 지역적인 특수성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하지만 뭐 방송이니까 임 원장님도 비데를 사용하시는 것을 그래도 추천을 하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제 한 몸 그냥 불살라서 이 방송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도너츠 방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넛 방석.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뉴스하고 막 라디오 하고 나 진짜. 근데 상상이 되니까 되게 웃기네요. 예, 근데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주변에 치질이나 이 항문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고, 그래서 지나다니다가 길거리에서 봐도 창문 외과 내지는 향문 외과 이런 거 많습니다. 그게 나름대로는 법을 피해서 뭔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병원 간판들이었던 거죠. 여튼 궁금해하실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서 좀 힘을 주어서 사연 소화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물이 제일 좋고요. 네. 그다음에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충분히 담가서 그런 것들이 씻겨내는 게 좋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비데를 집에 있는 비데는 깨끗할 거니까 그 청소된 비데를 사용하시면 되고, 외부에 나오면 보통 좀 꺼리낌스러워서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집에서 하는 거는 근데 이제 변기 청소를 해보면, 변기 청소 해봤어요, 먼저? 변기 청소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이 구석구석 다 닦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조금 말라붙은 부분은 잘 안 닦여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서 변기 청소를 해보면 이게 우리 집이니까, 내 변기니까, 내가 사용할 변기니까 이렇게 하지만 밖에서는 정말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긴 해요. 우리 미화원 여러분들 진짜 큰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너무 고마운 일인 거죠. 네, 그들의 노동의 경배를. 네. 자, 모든 항문 질환자 여러분 제발 조심하시고요. 네. 역시 노련하셔. 왜요? 이렇게 좀 뭔가 문제가 한 만한 그 포인트를 딱딱 이렇게 커버해 주시고. 네, 하나 좀 덧붙일 게 있는데, 네. 항상 이 말미에 이런 상황에서 뭐 먹으면 좋을까요?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왜냐하면 한의원 원장님께서 계시니까 그런 거 궁금하거든요. 저는 뭘 먹으라고 이럴 때 얘기를 합니다. 뭔가 새로운 걸 먹게 돼서 설사나 다른 것들이 유발이 되면 더 악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더 먹으려고 하지 말고요. 본인이 평소에 잘 먹고 잘 소화하셨던 음식을 드셔라. 정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꼭 그렇게 뭔가 특식을 먹으려고 한다 찾아서. 그러게요. 예.